자, 안녕하세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트라우마는 신경정신과에서 다루는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외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을 다쳐도 트라우마예요. 어디 이렇게 타박상을 입어도 트라우마인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위협적인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적합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는 불협화음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딱딱한 정의예요. 그와 더불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감정을 동반하며 장기적으로 본인과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관점을 가지게 한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학문적인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내리는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의를 떠나서 우리 트라우마라는 거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있고 다 트라우마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하게 억울하게 어떤 육체적인 체벌을 받았다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군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것들이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정신과도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어렵게 겪는 거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이죠. 그것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그게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뭐 그 전에 다른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겪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가난을 겪게 되고 하면서 그걸 겪었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뭐 독재를 겪고 이런 시대이긴 하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막 그 빈곤에서 탈피하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정신, 그런 세대의 트라우마와 또 지금 현재 이 코로나를 막 맞이해서 있는 현재 대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겪어야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인격이 형성된다거나 또는 여타의 다른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트라우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랑도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나 다 조금씩 있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끝까지 남아서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는 심각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럴 경우는 대체적으로 폭력적 경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경우가 될 거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거고 또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에 있어서는 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직접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끔찍한 폭력적 경험입니다. 그럴 경우 이것이 끝까지 정신질환으로 남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후군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신경생물학적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과다하게 나와서 감성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잉 반응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타입은 이제 보더라인일 경우인데 보더라인은 편도체 과잉 분비가 A타입보다는 조금 덜해서 물론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보더라인이니까 경계선이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데 이 대상해라고 하는 뇌의 중간에 있는 그런 부분의 중심으로 환각계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 것 안 본 것 이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죠. 그림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이제 브레인온 트라우마인데 헤마 부위는 반응이 억제되고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이런 대상의 부분이 억제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브레인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 트라우마화가 되고 이게 PTSD로 가거나 또는 보더라인으로 가거나 하는 정신질환적인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게 주로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옥시토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산하고 할 때 이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트라우마를 소화하고 소화하지 못해서 질병이 되는 것 이런 과정들은 다 분해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트라우마가 돼서 질병까지 가는 트라우마 PTSD가 됐건 또는 보더라인이 됐건 또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뇌를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반구가 좌반구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된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편도체를 중심으로 변형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언어 중추의 활성화 감소된다는 얘기는 언어 능력,
표현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아내 운의 얘기를 할 때 운에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기능들이 좀 우세하고 또 좌반구는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우반구 활성화가 우세하니까 좌반구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감소하게 될 텐데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라우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학교 다니면서 체벌당하고 군에 있을 때 경험들 그럼 다 병 걸리고 다 PTSD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피라미드로 보게 되면 아쿠테 폴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학교로 온다든지 회사를 출근하든지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하다 보니까 버스가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경질 잔뜩 그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 늦게 됐다 그러면은 막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0일 정도를 출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 일 없이 출근이 됐을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중에 한 두세 번 정도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해서 차가 늦게 됐을 경우에는 기억이 명확하게 남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쳐주질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그 정도는 다 겪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런데 한 30-40% 정도 되는 트라우마 현상들이 이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서 그게 일종의 PTSD를 형성을 합니다. 30년 전에 겪었던 뭐 체벌을 당했다든지 뭐 군에서 겪었던 일들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는 일종의 그런 PTSD까지는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어떤 트라우마 기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트라우마 경험이 오래 남게 되면 단순히 뭐 PTSD 이런 거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든지 다중인격장애, 중독 질환들, 우울증, 석식장애나 공황장애 등과 같은 다른 질환들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일단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트라우마도 다스리듯이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스리자. 우리가 어디를 손을 다쳤다, 발을 뺐다 그러면 당분간 안 움직여야 되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단절하는 육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릴렉스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림 등과 같은 이미지화 작업을 한다는 건데 그림 작업 등을 통해서 이미지 연상, 미술치료 과정이 처음에 회기를 시작하고 했을 경우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같이 노는 작업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그것들과 조금씩 우리 몸속에 그걸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와 만나기인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험했던 트라우마와 유사한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간접적인데 조금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 걸린 사람들도 폐소공포증 걸린 사람들 엘리베이터나 이런 운전할 때 터널 못 들어가잖아요. 그 경험을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유사하게 조성을 해서 조금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 동병상련 개념이 들어가요. 아,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트라우마 현상을 내밀면은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밀려와가지고 PTSD가 된다거나 다시 질병이 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차례대로 스텝을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환경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본인의 역할, 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스스로 이걸 소화해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이후에 자기 살았던 삶이 어떻고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둘러싼 모든 긴장 상태를 해소하도록 조언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스트레스 극복이 됐건 트라우마 극복이 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를 잘 가꾸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트라우마 걸리고 PTSD를 앓는다거나 또는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인간관계를 새롭게 빌드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친구랑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해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도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편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고 인식시키면서 그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조금씩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하게 된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 부정적상에 민감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갈등상을 잘 캐치한다는 뜻이에요. 갈등상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뒤집어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본인의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만성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만성적으로 넘어가게 돼서 움직이게 되면 철저하게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편도체 과잉, 해마의 활동이 좀 줄어들고 대상해가 좀 잘못되고 또 그 이외에 호르몬 분비가 막 뒤죽박죽되고 하는 이런 것들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스스로 우리가 정신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부정적 사항에 민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초기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그림을 통한 미술치료 연상작업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당금질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